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용카드 매출 좀 변동 발행금액 직계표를 우리는 이제 직접 입력해서 6월 말짜리 2분기 걸 입력해가지고 예제대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 현금영수증 매출은 바로바로 홈택스에 입력이 되니까 금액을 이제 불러와서 하는 경우 이제 올바로 불려올 수 있는데 아래 보시면 여기 현금영수증 자동분기가 있는데 자동분기에서 현금영수증 불러오기에서 아까는 매입이었는데 매출을 선택해가지고 매출 2분기 확정해서 매출 월별로 불러와라 혹은 일별로 조회해라 해가지고 조회해서 불러오는 내용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현금영수증 매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 회사는 제 설정을 해놓을 때 현금 매출을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 있는데 이 현금영수증 매출을 매일 하는 회사 같으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보다는 여러분들 좀 현금 매출을 매일매일 맞춰야 되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이렇게 불러와서 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통장 내역이랑 맞추기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통장 내역에서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매출 내역이랑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매출 데이터를 불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분계 설정에서 불러올 때 아까 다른 거 뭐 카드 매출 뭐 다른 거 불러온 것처럼 매출의 경우 상품 매출을 할 것인지 뭐 제품 매출을 할 것인지 이런 걸 기본 세팅을 해주시면 이 그리고 뭐 월별로 할 것인지 일별로 할 것인지 기본 세팅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다음번에 입력할 때 좀 편하겠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일이 다 전부 상품 매출로 해놔버리면 계정 과목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되니까 일괄 분계를 미리 세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신 분도 있고 이건 이제 제로페이 매출인데 제로페이 매출은 제로페이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이 카드 수수료 때문에 한참 그 힘들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매출 이익률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을 매출하면 그 이익률이 10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신용카드 수수료가 뭐 2%, 뭐 3% 이렇게 돼버리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신용카드 수수료로 떼주는 셈이 되니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이게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금액을 충분히 지급을 하더라도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작은 영세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상공인들의 이런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정 매출 이하는 아예 수수료가 없고 그다음에 조금 더 매출이 더 큰 경우에는 소상공인 중에서 좀 이제 매출 조금 더 큰 경우에는 아주 저렴한 수수료로 해서 제로페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근데 취지도 좋고 다 좋았는데 저희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이 매출은 우리가 바로 어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 그 내역을 알고 있다가 매출을 조회해서 알려주면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매출이 누락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조회해서 알려주세요 해서 조회하고 뭐 바쁘면 또 막 못 가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이디 패스 알려주세요 하고 조회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서울시에서 세무사 회에 이 제로페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왔을 때 온 자리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이런 내역을 우리가 누락하지 않게 물론 제로페이 추치도 있고 다 좋은데 이런 사실을 누락하지 않도록 제로페이 매출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홈택스에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줘라 라고 했더니 그 일환으로 이제 올해부터 부가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이 제로페이 매출을 안내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그 단말기 매출이나 이런 매출이 있는 그러니까 소매업을 상대로 하는 업종에는 반드시 한번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들어가 가지고 내역을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로페이를 통한 매출 자료에 안내해 가지고 공과액이에요. 또 이거 헷갈려 가지고 공과액이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부가세 부분이 없어서 없는 부분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서
부가세 별도니까 공과액으로 해서 입력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 제로페이 매출은 어디에 표시되느냐? 직불, 신용카드 직불, 뭐 현금 영수증 두 개 다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에 직불 전자 지급수단 및 김영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 이 칸에 입력이 되는데 그냥 입력하면은 입력이 안 돼요. 이게 안 불러와져요.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나중에 아예 안 되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여기 입력이 안 되니까 그냥 손으로 써요. 그냥 저기 뭐야 갖다 200 얼마 있었죠? 200 얼마, 200 뭐 60 얼마 있는 것을 그냥 여기다가 써가지고 그냥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좋은데 손으로 그냥 입력하면은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역을 알려드릴 텐데 제가도 잘 설명이 돼 있지만 일단은 거래처에다가 거래처 등록을 하나 해야 돼요. 거래처 등록상에 제로페이 매출을 여기 신용카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책에 나온 것처럼 그냥 99900 번호에다가 그냥 제로페이 매출이라는 제로페이라고 그냥 제로페이만 해서 놔둬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매출로 해놓으시고 제로페이 하시고 매출 1번으로 해서 들어가셔서 뭐 다른 건 뭐 가맹점 번호랄지 사업자 등록번호 하셔도 좋지만 그런 거 안 하시되 반드시 뭘 해주셔야 되냐면 직불, 김영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의 여부에서 부가 아니라 여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로. 그래서 직불, 김영식, 선불, 전자 지급수단에 여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전표 입력에서 들어가 봅시다. 자, 매일매일 전표 입력에서 한번 해봐요. 해서 예를 들어서 책에 나온 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해서 입력할 때 6월 30일자로 6월 30일자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6월 30일자에서 대신 유형을 선택할 때는 여기에 전자 21번 전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자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자로 한다고 해서 여기 수령 학계표에 여기 발행 학계 직계표에 전자로 오지 않아요. 오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카과로 입력해요. 7번에는 카과로 입력하고 제로페이 매출 이렇게 제로페이 매출 한 다음에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써 있는 금액 얼마였죠? 269만 5천 028원. 269만 5천 028원 입력하면은 여기 지금 제로페이 매출이 지금 합계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지금 여기 설정에 환경 설정에 모든 것들이 카과가 지금 부가세 합계로 돼 있으니까 나오는데 다시 바꿔주셔야 돼요. 2695028 여기 그 금액도 269502 이런 식으로 해서 269502 502 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급처명은 뭘로 한다? 제로페이로 해서 해주셔야 돼요. 조심할 게 첫 번째 뭐다? 거래처를 제로페이를 만들 때 김영식 직불 형식 지급수단에다가 여로 해주셔야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입력할 때 전자가 아닌 카과 21번 전자가 아닌 17번은 카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과액은 여기 나와 있는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나와 있는 금액이 공급가액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걸 쳐서 이 금액이 쪼개져서 나와서 공급가액 줄어들면 안 돼요. 그런 실수 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드시 카과지만 공급가액을 정확하게 적어줄 것. 그리고 거래처 코드를 제로페이로 선택해 줄 것. 자, 여러분 저도 여러 번 실수하는데 저도 처음에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조심할 거 뭐다? 자, 저도 여러분 방금 전에 저도 다 기존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반드시 먼저 제로페이를 등록할 것. 그래서 김영식 선불카드에 여로 할 것. 그 다음에 입력할 때 매일매일 전표 입력할 때 카과로 입력할 것. 그리고 분계를 카드로 할 것. 그리고 신용카드도 반드시 뭐라도 하나 빠지면은 안 불러지는 거 같죠. 신용카드라도 제로페이로 선택할 것. 먼저 몇 가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 공급가액이 지금 우리 여기서 제공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기도 공급가액으로 입력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카드가 이 합계 금액이 집어넣어서 쪼개지게 돼 있는데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잘못돼서 이 금액이 쪼개져 가지고 금액이 260만 원 쪼개져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금액으로 집어넣어서 하시되 정확하게 카드로 하고 신용카드사도 선택해 주셔야 된다. 제로페이를 선택해서 하시면 그러면 비로소 이렇게 불러진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서 다시 6월 달에 해서 할 때 저희 아니요 해서 하면은 이렇게 이 금액은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는 269만 얼마에다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신고가 되어진다는 사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금액도 이 법인 아니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 등 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공제 금액에 포함되니까 여기서 넣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